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여러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혹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 나머지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없지만 자극적인 썸네일에 끌려 들어온 솔로들이겠죠? 어떤 부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깨진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 오늘은 상대방의 바람을 알아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 그때 느끼는 감정의 진짜 원인, 바람이라는 행위의 무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 바람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바람을 알아버렸을 때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져요. 이상한 건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사실 그 대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진 의미에 먼저 반응한다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건 사랑했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내가 빠져들 거대한 구덩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 머리는 아직 모르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혈압이 치솟고 땀이 나는 거예요. 몸이 당신보다 먼저 진실을 감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은 다 뭐였지? 그 여행에서 웃던 모습도 다 연기였나? 내 생일에 해줬던 그 말도? 난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지? 과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난 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과거에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거 전체가 확실했던 것에서 불확실한 것으로 변합니다. 이건 진짜였어? 저건? 그럼 뭐가 진짜였어? 미래도 달라집니다. 이 사람과의 내일이 있긴 한 건가? 나는 앞으로 누구를 믿을 수 있지? 다음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나 자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순진했던 거야? 이런 일을 당하는 난 대체 뭐지? 눈뜬 장님?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자? 보금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도 가득 찬 남의 집에 있는 겁니다. 한순간 전까지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사실은 얇은 얼음 위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밑에는 처음부터 깊고 차가운 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람을 알게 된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의 내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바람은 왜 이렇게까지 아플까? 단순히 배신당해서 화가 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친구가 약속을 어긴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신뢰 덕분입니다. 사람은 원래 엄청나게 복잡한 존재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란 뱀으로 가득 찬 침팬지라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안에 복잡하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복잡함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어요. 신뢰는 복잡한 인간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봐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면 숨겨져 있던 모든 복잡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안에 있던 뱀들이 전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때 이 모든 건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충실하다. 이건 관계의 수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약속 밑에 깔려있는 토대예요. 우리 같이 늙자, 아이를 잘 키우자, 힘들 때 옆에 있어줄게. 전부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토대가 산산이 부서지면 그 위에 의존하던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집니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사람은 대체 누구야? 내 선택이 틀렸던 거야. 이것이 바람이 단순한 실수나 감정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바람은
관계의 기초 자체를 허무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픈 겁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700년 전 단테라는 시인이 인페르노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으로 더 익숙하죠. 우리가 지옥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대부분이 이 작품에서 왔어요. 단테는 지옥을 층층이 설계했는데 맨 밑바닥에 사탄을 놨어요. 그런데 사탄 바로 한 칸 위에 누굴 놓았는지 아세요? 배신자들입니다. 살인자보다 아래, 도둑보다 아래, 사기꾼보다 아래. 왜일까요? 배신은 신뢰의 역전이니까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배신할 수 없어요. 배신은 신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이에요. 친구 사이도, 동료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전부 신뢰 위에 서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신뢰가 뭘까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신뢰. 나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에 대한 신뢰. 내 미래를 맡긴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관계 자체의 기초를 허무는 것입니다. 단테가 배신자를 지옥 밑바닥에 놓은 건 과장이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바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랑 잤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내가 함께 세운 세계 전체를 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캐주얼한 성적 파트너로 대하는 것의 문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가볍게 취급하면 자기 자신도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바람을 당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입니다. 나는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였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뭐였지?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쪽을 봅시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해 라고 말하고 커플 사진을 올리고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죄책감에 터져버리지 않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람은 보통 모텔방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훨씬 이전에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서서히 선을 넘는 작고 은밀한 생각들. 내 파트너는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해. 이 관계는 어차피 거의 끝났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이 문제를 직접 마주하는 대신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한쪽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다른 쪽에는 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행동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행동을 고쳐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하는 것을 바꾸는 대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다들 그래. 그냥 육체적인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이탈이라고 불러요. 잘못이란 걸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바람을 필 수 있도록 자신의 도덕 규칙을 꺼버리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심리적 트릭이 있어요. 구획화. 삶을 상자로 나누는 겁니다. 1번 상자에는 충실한 파트너, 2번 상자에는 비밀스러운 일탈. 두 상자가 서로 닿지 않는 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파트너가 나를 여기까지 몰고 왔어. 관계가 진짜 맞았으면 유혹조차 느끼지 않았을 거야. 내가 아직 매력적이라는 증거야. 전부 자기 봉사 편향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꿔서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바람을 피울까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사람.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숨이 막히고 이 사람이 진짜 내 곁에 있을까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서 도망치기 위해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관계를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무거워서 부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를 과하게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 사람들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 낮은 공감력, 낮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 이들 모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모든 바람 피우는 사람이 괴물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강한 특권의식과 낮은 공감력이 있다면 바람은 그들의 세계관에 너무 쉽게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 피우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여러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이중생활과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 슬픔과 상실, 극심한 스트레스 시기에 무너지는 사람,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직접 말하지 못해서 바람으로 출구를 만드는 사람. 가까워지면 공황 상태에 빠져서 관계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사람. 물론 범행 동기는 그 행동을 설명해줄 뿐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람은 더 쉬워졌어요. 좋아요 하나, DM 하나. 바람은 당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수 없어서도, 지루해서도, 대체 가능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정직한 길 대신 자기 자신에게 더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람은 왜 일어날까요? 물론 모든 책임은 바람을 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피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에서 불편한 것들을 안개 속에 숨깁니다. 말하면 싸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작은 불만, 작은 실망, 작은 거리감.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대화가 없었네. 또 내 말을 무시하네.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원래 그런 거겠지. 이런 것들이 안개 속에 하나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충분히 짙어지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해요. 관계의 균열, 외로움, 분노, 체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습니다. 안에서 마주하지 못하는 것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거죠. 이건 바람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바람이라는 폭발에는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인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의 안개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기회와 선택의 문제. 코미디언 루이 CK가 타이거 우즈의 외도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타이거 우즈처럼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착한 남자여서가 아니다. 마지막 홀에서 스웨덴 비키니 모델 한 버스가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냉소적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은 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이에요. 일종의 분명한 희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기회가 왔는데. 하지만 이건 성을 삶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해요. 성은 가족으로부터, 도덕으로부터, 삶의 다른 모든 요소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기회를 이용하지 않기로, 기회를 오용하지 않기로. 바람은 안개 속에 숨긴 것들이 터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 앞에서 내린 선택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알게 된 순간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는데 일부러 안 본 것 같다. 그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정을 원하고 안정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외면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안개 속에서 계속 자라요. 그리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터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빨리 정리하려고 해요. 상처를 덮으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화나지 않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배신감, 수치심, 분노, 슬픔, 혼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 않나요? 만약 괜찮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전부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피해를 입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일이 일어난 이유의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보다 나은 척하는 것은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없이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관계를 다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관계는 다시 산산조각 납니다. 분노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 분노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완전히 인정하고 통과해야 그 뒤에 진짜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문제의 규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내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 나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상처받았고 혼란스러워. 그리고 그건 정상이야.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질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실 이 며칠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에 쏟았어야 할 시간이에요. 관계의 역사를 처음부터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디서 균열이 시작됐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어떤 대화를 피했는지. 이건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바람의 책임은 바람을 핀 사람에게 있지만 관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양쪽 모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복의 핵심이 나옵니다.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람을 핀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입은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이전의 신뢰가 순진함 위에 서 있었다면 앞으로의 신뢰는 안개 속을 들여다볼 용기 위에 서야 합니다. 순진함을 넘어 성숙해지는 것.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전의 자신을 뛰어넘어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한 주제가 있어요. 업로드 직전까지도 고민하다가 쿠키 영상처럼 넣기로 했어요.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도 않아요. 만약 다시 시작하려면 상대방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고백. 미안해 한마디가 아니에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그 배신을 정당화했는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충동적이고 얕았는지, 당신에게 이만큼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만큼 충동적이고 천박했기 때문에 외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이런 수준의 고백. 배신만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고백. 그래야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변화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상대방한테 있어야 해요. 말로만 변할 게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때서야 어쩌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용서하는 척 하면서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분노가 진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채로 관계를 재건하면 별것 아닌 일에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깊이 고백하고 변화해서 당신의 분노가 진짜로 사라질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정직. 자신이 실제로 그만큼 파괴되고 격분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의지.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양쪽 모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